이번 영상은 땅 100평 7천만원짜리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경매 물건이고요. 근데 이제 땅만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건물, 주택은 어떻게 하냐. 이게 보시면 사람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죠. 관리가 그나마 좀 되어 있고, 그쵸. 대문이랑 마당도 이게 좀 잘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근방인데 100평이면은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100평이고 위치는 이제 해안가, 바닷가 근방이라 1억대 미만이라 좀 싼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가져왔고 201 타경 3577 경주 지원 매각기일은 22년 11월 8일 정확한 주소는 경북 경주시 간포읍 대본리 149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대지고 땅만 매각이죠. 법정지사 않고 이렇게 돼 있고 토지는 102평 건물 매각 제외 감정은 9,900 1억이고 최저가가 6,900 7천만원 정도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시세는 이거보다 좀 더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감정이 싸게 잡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땅만 경매로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대출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매각이 대상이 되는 토지하고 건물, 땅이 이제 대지고요. 지목은 102평, 그래서 1억 4천인데 제시의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감정이 1억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감정이 시세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00평 정도니까 한 평당 140이죠. 그죠? 140인데 100평이니까 1억 4천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1억이에요. 1억인데 또 한 번 떨어졌죠. 그래서 7천만원.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층 주택인데 42평이면은 그렇게 작은 평수의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도 괜찮은, 그냥 뭐 세주기도 괜찮고, 뭐 민박이나, 물론 이제 관할구청의 어떤 허가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땅이 100평이니까, 그쵸? 그래서 창고도 13평. 그래서 건물을 다 합하면 7천만원 정도 되죠. 6,750, 20, 15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임차인 현황은 뭐 조사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딱히 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시면 협의 분할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았고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죠. 근데 이제 임차인 현황이 없으니까 낙찰받고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는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보면은 여기가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 근방이고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제 다만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 대로변이고 여기도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참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살펴볼게요. 노란색이 도로고 여기서 이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가 뭐 기역부터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외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는 들어가면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너무 좁죠. 그래서 차는 거의 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차나 이런 거 경운기 뭐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못 들어간다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마당도 세면이 잘 발라져 있고 건물 외곽이나 이런 것도 뭐 부서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봐야죠. 그리고 계량기가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마당입니다. 마당도 뭐 적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세면도 잘 되어 있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이다. 현관문이 열려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전형적인 시골집이죠. 예, 전형적인 시골집으로 꾸며놓고 이제 어르신이 사나 보죠. 가족들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울이 비춰졌네요. 거울이 이렇게 비춰진 거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도고요. 다음 지도를 보면 가곡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곡항.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이제 로드뷰 볼 텐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그쵸? 버스 정류장이 지금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10월인데 요걸로는 안 보이나 봅니다. 그쵸? 버스 정류장
다음 지도 말고 네이버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버스 정류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버스가 쓴다는 뭐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22년 5월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상 버스 정류장인데 이게 뭐 그 철거를 했나요? 그쵸? 이거는 현장 가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표기된 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 그쵸? 요 집하고 여기 사이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바닷가 항이죠. 그래서 도로가 바로 옆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땅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한번 봐볼까요?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서 보면은 그죠? 가곡항에서 좀 가깝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경주 간포읍이 이게 보면은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포항 쪽에서 약간 그 더 축소를 해볼까요? 포항 쪽에서 좀 아래에요. 좀 경주시 있고, 그죠?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 관광지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적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뭐 골프 카운티 간포에서 이제 골프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이 동해안로 따라서 바로 버스 정류장 안쪽에 있는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공뷰를 봐볼까요? 항공뷰 보면은 그 여튼 이제 동해나 이런 쪽은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해나 이런 쪽을 보면은 경치는 뭐 괜찮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쪽으로 보이는 쪽, 그러니까 한 요쪽입니다. 요쪽, 그죠? 요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해안도로, 그죠?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쪽이군요. 예,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쪽 안쪽에 있는 집이니까 이 집에서 바라다 보면 이 해안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집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지금 보면은 이 땅이 100평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이제 뭐 땅을 빼면, 아니 건물을 빼면 1억 4천인데 그 땅 때문에 1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102평 정도 한번 볼까요? 가격이 메리티가 지금 좀 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금 2021년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이 본건이 여기죠. 본건이 이쪽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건이 이쪽, 그죠? 본건이 경매 물건이 이쪽이고 건물이 이제 살짝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최근에 거래된 게 2021년에 8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179제곱미터, 179제곱미터. 그러니까 54평 정도 되는 거예요. 54평이 8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당 147만 원, 평당 150 정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아까 근데 그 땅이 가만히 안 된 걸로 149만 원, 한 150 정도 돼서 감정이 1억 4천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150을 잡으면 1억 5천 정도 되는 거고, 비슷하게 좀 된 거예요. 21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현장, 부동산 탐문을 통해서 좀 알아내야겠죠. 마찬가지로 해도 이제 안쪽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격이 땅값만 보고 치자고 하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죠. 바닷가 근방이고, 아무튼 뭐 세컨하우스나 은퇴하고 뭐 바닷가 근방에서 뭐 낚시나 아니면 뭐 민박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향후 은퇴 후에 그렇게 생각을 한 분들한테는 1억대 미만이니까 좀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려할 점이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 그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해주는 은행도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현금으로 다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로는 이 제시의 건물, 그 주택이 있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사람들이 꺼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향후 은퇴하는 날까지 좀 기간이 좀 남았고, 그래서 뭐 싸게 바닷가 근방이고 내가 경주 쪽에 연구가 있고 해서 이쪽에다 뭐 사놓고 있지 뭐 오랫동안,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땅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이 이렇게 1억 4천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보면은 가격 시점이 21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낙찰받고 한 달 있다가 이제 대금 납부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새롭게 뭐 감정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런 거 입찰할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결정을 하고 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입찰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막 분석해서 법정지상권이 이건 100% 형성이 안 돼 라고 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입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법정지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 건물에 대한 거를 좀 싸게 매수를 하던 간에 그렇게 해서 좀 유리한 협상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땅세입니다. 지료.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남의 땅에 있잖아요. 만약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렇죠? 낙찰자가 이제 땅 주인이니까 남의 땅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세를 빌미로 이렇게 땅세를 이제 얻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제 약간의 소송도 필요하고 그렇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건물 주인하고 이분 있죠.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까지 같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협상하는 데서 굉장히 좀 우세한 유리에 찰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법정지상권 형성이 된다고 하면 땅세를 받으면 돼요. 물론 이제 얼마 안 되겠지만, 은근 지금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 같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족 사진 있는 거 보면은 어르신일 텐데, 해안가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사시고 있다고 하면 땅세가 은근 부담일 겁니다. 단돈, 이거는 이제 감정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획 있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전체 땅 비중에 대해서 뭐 전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땅 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감정을 받고 해봐야겠지만, 보통 1%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1억 5천이 됐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전체를 사용한다고 거의 보면 이제 전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에 1%니까 150만원, 1년에 150만원 정도예요. 그럼 한 달에 따지면 한 10만원 정도겠죠? 그렇죠, 10만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잘 됐을 경우, 그 아래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땅세를 1년에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8, 9만원 정도가 계속 나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료를 2기 이상 연체하면은, 그죠? 2기 연체하면은 법정지상권이 깨져요. 소멸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빌미로 또 이제 주택 매수에서 유리한 협상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다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장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한다고 하면 기본 소송 2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많이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땅 100평에 7천만원 경매 물건도 이번 영상에서 다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